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다 부질없다. 사람도 돈도 관계도 결국은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살 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딱 5가지만 준비하면 혼자 살아도 최고로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여유롭고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돈이 단순히 사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상황을 극복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불안을 느끼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강민석 씨는 52세의 독신 남성입니다. 20대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40대에 접어들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에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했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수록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밤중에도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도 가격표를 보며 다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러다 길거리로 나앉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그동안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있잖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경제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샀을 커피 한 잔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통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도 병행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취업할 필요도 없이 혼자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돈 없이 혼자 사는 게 진짜 외로운 것입니다. 강민석 씨의 사례를 보며 돈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없는 삶은 언제든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자유롭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아플 때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해야 합니다.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도 돈이 없어 핑계를 대야 하고 삶의 모든 결정이 돈에 의해 제한됩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강민석 씨가 직장을 잃고 불안에 시달리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경제적 불안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공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개념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안정에서 옵니다. 그리고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경제력입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민석 씨가 했던 것처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제약받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강민석 씨가 친구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경제적 독립을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경제적 독립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존이 가족이든 친구든 정부 지원이든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끊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꼭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필요할 때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강민석 씨가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돈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공포가 됩니다. 노후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더 이상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저축을 시작하고 투자를 배우고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기초가 바로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안정감이 높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고 노년기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질병이나
부상이 혼자 사는 삶을 불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부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 사례. 윤정희 씨는 48세의 싱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매일 야근을 했고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체중도 표준보다 10kg 이상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유조차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했고 식단을 조절하며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건강이 곧 자유라고 말합니다. 윤정희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다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움직이기도 힘들다면, 이런 상황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정희 씨가 쓰러졌던 날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결국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윤정희 씨가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면, 몇 년 후에는 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건강이 나쁘면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몇 주 만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젊을 때나 신경 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5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작은 질병이 큰 문제로 번지고 결국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바빠서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여행도, 취미 생활도, 심지어 기본적인 일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쓰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번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관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먹은 음식은 나의 건강을 지켜줄 음식일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건강은 미래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 씨처럼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지켜야 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수록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더 좋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김성우 씨는 55세의 독신 남성입니다. 30대 중반부터 혼자 살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고 자유로웠지만 50대가 되면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할 일이 없어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려 해도 오랜만이라 어색했고 점점 연락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필요했지만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혼자라는 현실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지역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누구나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김성호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낄 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나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오래된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 역시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혼자가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노력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 전문가 수전 올리어는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를 보면 젊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준비 없이 나이 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정미숙 씨는 60세의 퇴직자입니다. 50대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몇 년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결국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점점 쌓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결국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수진 씨는 50대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생활비를 줄이며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저축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추가 소득을 만들었고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간관계, 건강, 여가 활동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다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고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을 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은퇴 후 재정 계획이 없다면 빠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수진 씨처럼 미리 준비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을 줄이고 저축 습관을 기르기입니다. 혼자 살수록 소비를 더 조절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소득원을 확보하기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를 공부하기입니다.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하며 단기적인 욕심을 부리다 큰 손실을 보면 오히려 경제적 안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과 연금을 철저히 준비하기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잘 활용해야 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모든 선택이 제한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치료받기 어렵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투자와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이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 준비가 없으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정서적 안정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서적 안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불안이 커지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김영철 씨는 65세 독거노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지만 은퇴 후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무기력함이 심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수진 씨는 혼자 살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주말마다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었고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서적 불안이 크다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울감이 커지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같은 활동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완전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은 부담 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운동, 일기쓰기 같은 방법들은 감정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정서적 안정은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혼자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몇 가지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건강이 있어야 오래 누릴 수 있으며 관계를 정리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삶이 지루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돈, 성공, 인정, 관계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애쓰고 매달리고 쥐고 있었지만 결국 손에 남는 것은 몇 개의 본질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미리 내려놓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 아닙니까?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여정이다. 결국 모든 것은 흩어지고 모든 관계는 흐려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남을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부족할 것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혼자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결국 혼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